입시의 큰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시 비중 지금 30% 정도 되는 거 맞죠? 네네네. 좀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낮춰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정시 비중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는 네. 게 수시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정시의 비중을 자꾸 같이 더불어서 논의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패자 부활의 의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물론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는데 내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시를 더 늘리는 것은 찬성. 그래서 30%가 아니라 조금 더 높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패자부활전의 네, 의미로. 패자부활의 네. 의미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문제니까 조금 더 이제 좀 큰 틀에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교육관을 펼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 네. 속에서 대충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 혹은 그 대입에 뛰어드는 재수생들의 인원이 대략 30% 좀 안팎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정시를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근데 뭐 특목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내신이 경쟁이 많이 치열한 곳에서의 하위 등급을 받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더해져야 되고 검정고시 인원도 더해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패자부활전의 어떤 의미를 둘 때 30%가 적정하냐 더 높아야 되냐 이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서 지향하는 게 지식의 습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응용과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지금의 교육이 들어간다면 사실 수능은 정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초창기 수능은 약간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많이 암기했다고 잘 보는 시험이 아니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 초창기 수능이 진짜 수능의 취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이 수능 대비가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이 수능 대비가 되는 다른 교육기관들을 많이 찾는 부작용 때문에 다시 EBS 연계율이 높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이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절충된 수능으로 많이 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도 수능의 기출문제 많이 풀고 많은 유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익숙한 학생들이 더 잘 보는 시험화 되어 가다 보니 결국 이 지식의 암기와 뭐 기술, 문제 푸는 기술과 관련된 어떤 시험으로 자리매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식의 활용과 응용 뭐 이런 측면 혹은 지식을 뭐 강의식 수업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가는 어떤 이런 형태의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는 평가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그런 수능 형태의 어떤 비율을 좀 낮추고 조금 더 지금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형태가 많이 반영되는 입시로 좀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입시의 큰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그래서 변했어요. 융합형, 네네네. 그다음에 사고력, 그다음에 네네. 활용 능력, 아까 문제 해결 능력 네네네.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이게 아까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학력고사에서 끝났어요. 네네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원래 취지 자체가 지금은 더더욱 지식을 간단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암기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 자체는 이미 떠났고요. 또 하나가 EBS 연계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EBS 연계율 낮추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EBS 연계율을 높였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거 공청회 가보면. 왜냐? EBS 연계율을 높이니까 원래 학교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커리큘럼 자체를 EBS예요 하고는 좋아요. 왜? EBS 교재 갖다 놓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EBS와 연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던지 연계율 자체를 지금 한때 70%까지 높았던 연계율. 왜냐면 이 지문 하나만 알면 똑같이 나와. 이런 네네. 지금 완전히 똑같이 카피해서 내는 이런 형태를 바꾸던지 아니면 연계하는 비율 자체를 갖다가 낮추던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0%에서 더 높여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아까 뭐 패자부활의 의미도 있겠고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 지금 정시와 수시 두 축이잖아요. 네네. 수시는 지금 아주 소소한 그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있지만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그 안에 대부분은 학생부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네네네. 텐데 큰 축에서 수시와 정시라고 한다면 정시도 거의 수시와 대등하게 조금 더 비율이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의 프레임 속이라면 뭐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와 논술, 약간 이게 교과와 종합은 뭐 현역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거나 혹은 뭐 활동 중심의 역량 중심의 혹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라면 논술과 정시는 약간 패자부활전 혹은 자신의 어떤 내신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지적 역량을 자랑하는 어떤 평가 제도잖아요. 그렇다면 요게 이제 반반 정도 균형을 맞추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과 수능이 좀 괴리돼 있지 않냐, 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다양한 제도들이 골고루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네, 나쁘진 않죠. 네네, 않다. 네네. 예. 그래서 꼭 그 학생부 전형 자체만이 다양성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입시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학생들의 역량을 또 지식을 측정해서 네네. 그래서 선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제도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돼 나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